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동부권 발전 사업의 분야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동부권 6개 시군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부권이 진정 낙후 지역에서 거듭날 수 있을지 주어진 과제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동부권 3개 지역 시장 군수님 모셨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시민 또 군민분들께 세 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남원시장 이환주입니다.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 보니까 꽃들이 아주 활짝 피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홀로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것도 예쁘지만은 같이 이게 무리를 지은 꽃들이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그 조동아 시인님의 나하나 꽃 피어 풀밭이 꽃밭이 되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시구를 떠올리면서 어쩌면 오늘 그 동부권의 6개 시군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식구가 잘 연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우리 장영수 군수님이 회장이신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끼리 그런 모임도 자주 해서 오늘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수 군수님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수 장영수입니다.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장수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야 시대를 열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장수군이 이제 오늘 동부권 발전 계획에 뒤처져 있는 전라북도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함께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신 JTBC 시사토크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안 군수님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진안군수 전춘성입니다. JTBC 전주방송국이 정여립로에 있는데 정여립 선생은 조선 초기에 활동한 시대를 앞서간 계획가입니다. 정여립 선생이 대동계를 조직하고 활동하다가 기주곡사로 최후를 맞이한 곳이 우리 진안 천반사님의 죽도입니다. 이 기주곡사를 기점으로 해서 호남 사람, 호남 지역 그 차별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부권 발전이라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전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부권 개발 사업의 취지와 내용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 발전 사업은 서부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 산하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민선 5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동부권 6개 시군에 매년 50억 원씩 모두 300억 원을 10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모두 3천억 원을 투자한 셈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남원 예촌 등 전통가 조성, 임실 치즈 테마파크 사업, 순창 장류 클러스터, 진안 홍삼 클러스터, 무주 천마 클러스터, 장수 가야 유적 정비 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0년이 더 연장돼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됩니다. 올해부터는 각 시군별 매년 10억 원이 증액돼서 6개 시군에 각각 60억 원씩 모두 360억 원이 지원되고 따라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3,600억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진행될 3단계 주요 사업은 남원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임실 섬진강 에코 뮤지엄 조성, 순창 발효 미생물 산업 클러스터, 진안 명품 홍삼 집적화 단지 조성,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 장수 누리파크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리하면 동부권 균형 발전 사업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에 걸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총 20년 동안 6개 시군에 투입되는 예산만 6,600억 원입니다. 네, 동북권 균형 발전 사업, 사실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인데요. 대단히 계획들이 있어 왔지만 터덕거리면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현재 서부권과 비교해서 동북권의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간 예산 배정이라든지 소득과 개발 차이 등 여러 이야기 종합적으로 나눠주시면 될 텐데요. 먼저 전춘성 군수님부터 얘기해 주신다면요. 지난 상황부터. 네, 동북권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서부권과 동북권 지역 간 예산 배정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소득, 개발 부분은 지역 내 총생산과 같은 통계 수치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 군 GRDP는 6,304억 원 정도이며 전북은 한 50조 5,953억 원 내인데 우리 진안이 차지하는 분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동북권 6개 시군 중 남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군이 2% 이하로 도내에서 총 9.5%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대비 0.3%인 1,400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즉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군산과 같은 서부권에 편중된 발전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농림업 분야와 건설업 분야를 제외한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 금융보험 분야에서는 평균 이하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장수 상황은 그럼 어떤가요? 우선 장수 상황보다도요. 아까 먼저 나와 있는 예산 3천억이 대규모 투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새만금에 투자한 액이 20조가 넘습니다. 10년 동안 단 새만금에만 투자한 것이 20조인데 이제 동북권 발전 사업 한다고 3천억, 그러니까 1년에 60억 주는 걸 가지고 발전 계획을 하라. 이건 맞지 않고요. 특히 사업이 발전하려면, 인구가 발전하려면 인구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들 무진장에는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무주 진안 장수에는 새로운 미래의 산단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계획 전체가 없었다는 게 슬픈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환경 그리고 코로나 시대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서 동북권 발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끌고 갈 건가를 오늘 좀 심도 있게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원 얘기도 해 주신다면요. 그 전라북도가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항상 그 정권 교체도 바라고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갖지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 내부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불편한 진실처럼 전라북도가 상당히 불경이 심하죠. 그래서 그걸 뭘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선 뭐 통계가 제가 보니까 다른 건 모르고 그 GRDP라고 해서 지역 내 총 생산량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라북도의 전체 GRDP 양이 이제 50조 한 6천억인데 그 중에 그 동북권 6개 시군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 10%가 채 못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서부권의 그 6개 시군은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봐도 이제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서 그 도의 출연기관이 14개소가 있는데 그 14개소 출연기관 중에 남원의료원 하나만 동북권에 있고 나머지는 다 서부권에 있는 그런 형편이고 병원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병원이 13개 종합병원이 있는데 13개 종합병원 중에서 12개가 서부권이나 내륙권에 있고 하나만 남원의료원만 있는 편인데 그 나머지 뭐 그중에서 좀 낫다고 하지만은 다 고만고만한 입장이고 그 전라북도를 이야기할 때 전국의 2% 경제, 3% 경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돼 있는데 지금 지난 뭐 장수 이런 데는 사실 전라북도에서도 1%밖에 안 되는 지역이니까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이 이제 과거처럼 막 성장할 때 그럴 때는
뭐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같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된 사회를 꿈꾸는 그런 시대인데 전라북도 내부에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그런 전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아마 동북권 또는 뭐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남원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말씀하신 대로 15개 그 기관이 전주에 11개가 위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가 다른 시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산하 기관이 15개가 전주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부 중심으로 가 있는 것 자체가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어떤 정책이나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1년에 60억씩 주는 이 예산 자체는 운운액이 젖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북권이 전북 내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것, 특히 뭐 전주와 같은 서북권과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상황이라는 걸 이 세 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인구 감소에 이어서 인구 소멸까지 눈앞에 다가온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왜 그럼 그동안 동북권 각 지역의 개발이 뭐 지역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장수근 수님부터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준이 인구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예산 배정에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토의 면적, 그 장수군의 넓이는 서울시와 같습니다. 우리 가까운 신안의 넓이는 서울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런 지역의 인재가 나가서 국가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국회의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인구 플러스 지역 면적이 고려돼서 지역 내 예산 배정 및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야 되고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시군 간 형평성이 떨어지는 게 군을 유지하려면 도의원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의원의 구성의 3분의 1을 전주 그리고 익산, 군산까지 한다면 거의 70%를 대도시가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산 배정이나 우리 지역을 만들어가는 개발 정책에 있어서 낙후된 지역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구 중심이 아닌 면적과 함께해서 정치권에 대한 선거법 개정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한 군수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민주당 전라북도 TF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각 시군 그 지역마다 의견을 또 들어보고 사정마다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장영수 군수님께서도 저 인근의 군수님이신데 똑같은 형편이기도 한데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용담 전라북도와 충청도 도민들의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는 용담댐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진안군이 전라북도와 충청도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이면서 또한 그 희생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 진안 군민들께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각종 제약이나 규제에 묶여 있어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 돼서 지금 최근에 이슈로 삼고 있는 게 우리 진안 군민들께서 우리 앞에 두고 있는 댐이 있는데도 진안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용담댐 물을 못 드시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각 정치권을 통해서 지역 군민들이 일심 동체가 돼서 우리 맑은 물을 먹게 해달라고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소멸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인구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좀 두고 예를 들면 뭐 국토 면적이라든지 기여도랄지 또는 지역 내 자원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애둘러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예. 말씀드리면요, 금강 수변 보호 구역 그리고 백두대간 보전 구역
그리고 각종 그 환경에 대한 규제가 지리산, 덕유산, 마이산 등 이렇게 국가에서 보호만 하고 규제만 할 뿐이지 그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나 먹을 거를 지금까지는 규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친환경적으로 산림을 이용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부권이 지리산, 덕유산, 장안산 등을 아울러는 산과 금방 말씀하신 우리 진안 군민들과 함께 쓰고 있는 이 금강의 물을 진안 군민들이 50%도 먹지 못하는 규제에 있다는 건 정치권이나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정책적 대안이 보호에 대한 거, 규제에 대한 것만 있지 풀어줘야 되는 이제 새로운 상생의 시대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돼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남원 시장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 이렇게 앉아서 그 이야기하니까 조금 우리가 좀 초라해 보이는데 이를 그 전에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오는 데 있어서 뭐 우리 전라북도를 놓고 보더라도 서부 평야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인프라가 돼 있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이제 절대 성장 중심으로 나갈 때는 그래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그 지나고 같이 잘 사는 사회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족한 걸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해라 이런 말이 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를 전체 놓고 보더라도 정말 같이 고르게 잘 사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그게 참다운 복지고 도민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틀, 그런 패러다임 가지고는 바뀔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치적으로 뭐 아까 말씀 계셨지만은 무슨 인구수나 그다음에 뭐 정치인의 수나 이렇게 가지고 해서는 해법이 나오지를 않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그 성장기에 살고 거기에 대한 그 마인드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라북도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거기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탁 동기라는 말이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와 함께 우리 내부에서 동부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우리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자성을 목소리를 갖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이제 그런 시기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올수록 지자체장으로서 느끼는 위기감 또 지역을 살려야겠다는 절실함이 더욱 크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론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힘을 지금 실어주고 있죠. 지역의 생존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은 이 동부권 개발 늦출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대표적인 것들 중심으로 영상을 통해서 살펴는 봤습니다만 이번 3단계 계획 이전, 그러니까 1, 2단계는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각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십사 합니다. 시장님부터. 예. 근데 아까 1단계, 2단계가 사실 1년에 그 50억씩 준 거예요. 네. 그 예산 포션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게 적은 돈이어서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보다는 네. 그게 하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게 틀림없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부권이라고 하는 데가 장점이 있거든요. 다들 자연 환경이 우수하고 역사적인 인문적인 자산이 많은 곳이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 문화와 관광 쪽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초기에는 전라북도가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전라북도가 과거에 이제 뭐 식품 산업을 육성하자 해가지고 동부권에 청정한 그런 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식품 산업을 해라. 그래서 거의 이제 한 시군당 하나씩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맡기다시피 해서 했는데 어쨌든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도에 있을 때도 그 업무를 했던 적이 있고 이제 시장구수를 해보니까 그때는 것이 방향이 뭐 잘 됐다 못됐다 이러기보다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선 시군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단추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광안루원 중심의 그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활루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잣돈이 되어서 거기에 그 남원 예천이라든지 또 뭐 명창의 여정, 예촌길, 그래서 지금은 뭐 광활루보다 훨씬 더 많이 그분들 찾아오는 사업도 어찌 보면 그 동북권 특별회계 사업에 뭐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한 군수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이완주 됐는지요?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동북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진안군이 기반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1, 2단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식품 분야와 관광 분야를 어느 정도 기반을 확충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식품 분야에서는 홍삼 클러스터 사업단을 기반으로 한 홍삼 산업화에 어느 정도 기반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관광 분야도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 기반 시설을 기반을 마련했고요. 앞으로 3단계 사업도 마이산과 식품에 더욱더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투자와 개발을 할 계획에 있고, 또한 3단계부터는 그 마이산 중심에서 벗어난 마이산 주변에도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지가 주변에 자연 환경을 가지고 우수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더욱더 마이산과 1, 2단계 사업과 연계한 그런 관광 사업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이제 축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수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뭐 장수도 식품하고 관광 산업에 우선 도가 제시한 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도의원 때 그 동북권 지원 발전을 만들고 동북권이 이렇게 나약한데 중심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자 해서 만든 게 동북권 지원에 대한 조례였거든요. 지금까지는 식품하고 관광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각 14개 시군이 특히 5개 지역의 동북권들이 이제는 식품 강군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수는 오미자나 사과나 그리고 말산업에 투자를 했고요. 관광으로는 휴양림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무진장은 자연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관광에 대해서 사업을 육성할 때 무주의 천마, 우리 진안의 홍삼, 그리고 장수의 사과, 이런 중점 대표적인 거를 육성할 수 있게끔 해준 거는 우리 동북권 지원 조례가 있어서 이건 아주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모두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1, 2단계 발전 사업은 주로 식품과 관광 분야에 좀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 2단계 수준에서 각 시군이 자랑하는 나름대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마련은 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아쉬움과 한계를 더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뭐 예산이 충분치 않았다 이런 말씀들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의 부족함을 느꼈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2025년까지 추진될 5개년 동북권 발전 사업에는 그럼 각 시군의 요청 사항들이 제대로 다 반영이 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네, 전춘성 군수님부터 우선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식품 분야에서는 동북권 사업을 통해 가장 큰 성과는 홍삼 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의 정상 운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홍삼 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과 기술 개발, 기업의 기술 이전 등 행정과 연구, 사업단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금수 품질 인증대를 도입해서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또 판매장도 운영을 하고 홍삼 대사를 위촉을 해서 브랜드 가치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진안 홍삼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5년 연속으로 선정된 바도 있고요. 홍삼을 테마로 한 홍삼 축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면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인
우리 진안 홍삼의 브랜드 가치도 함께 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이제 산악타운이라든지 미로공원, 명평관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마이산 일원에는 또한 타병제 등 수변공원 이렇게 조성도 하고 야간 경관 조명 등을 이렇게 마이산에 이게 사업을 실시해서 이런 결과들이 지역 관광 개발 지수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6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3등급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아우 지역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수 상황은 어떤가요, 장영수 군수님? 지금까지 이제 식품 관광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셨는데 코로나 시대가 오고 새로운 시대가 발생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역사, 1500년 전에 있었던 가야문화 역사가 새롭게 발굴되고 있는 시점에 동북권 발전에 다 함께 갈 수 있거든요. 우리 남원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고 장수는 침령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에 맞게끔 예산을 쓸 수 있는 배경을 좀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장수군은 이제 진안이나 남원이 갖고 있는 우수한 관광 자원보다는 식품 강군으로서 장수가 전라북도의 강원도 정도 되거든요. 가장 춥고 가장 고냉지인데 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산림 자원이 우수해서 요즘에 트렌드로 나와 있는 채식할 수 있는 고수랄지 나물이랄지 신선 냉이랄지 이런 거를 생산해서 먹여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반려동물 시대가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특히 강아지에 대한 애견이나 이런 거에 대한 먹거리도 준비해야 되는 시대이고 그리고 가족 단위의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동북권 발전을 위해서 식품 관광이라는 아젠다를 쳤다면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아까 지난해 홍삼이 면역력이 강하듯 장수는 코로나 제로인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코로나가 걸린 분이 아직 한 분도 없는 이런 청정한 지역의 우수한 자연을 동북권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써야 되니까 탄력을 좀 갖고 동북권 사업을 좀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원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한 것이 뭐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하고 있어 그렇지만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다 더 이렇게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의 범위를 늘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뭐 도도 쉽지 않은 입장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결정하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그런 걸 실행을 하면 좋겠고 사실 이제 그 전에 식품, 관광 이 분야뿐 아니라 이번에 앞으로 3기 때 하는 것은 그 문화예술 분야까지 더해서도 이렇게 범위를 넓혔습니다. 넓혔는데 이런 것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1, 2년 사이에 이렇게 어떤 걸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은 어쩔 수 없이 또는 이제 뭐 사회적인 그런 질타의 시각도 있고 그래서 매년 그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평가가 좋은 그 촉매제가 되기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그 단기적인 일에 자꾸 급급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시군간에 이제 페널티도 적용하고 뭐 인센티브 적용해가지고 뭐 여기치 뺏어다가 여기다 좀 주고 이제 이런 일도 있는데 그게 돈 이렇게 액수가 크진 않지만은 오히려 일을 하는데 그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 좀 통 크게 그리고 예. 그 시군이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요즘에 시군에서 그 뭐 과거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단체장이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어렵지만은 거기에 대한 투자 규모도 늘리고 그다음에 좀 재량을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나 뭐 결과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 이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 바로 동북권인 만큼 좀 더 좀 네, 도 차원의 그게 필요하겠죠. 이제 도에서
어떤 안을 주고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고 그 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재단을 해가야 되는데 시대 상황과 그리고 동북권이 5개 시군이 각각 색깔이 틀리고 각각 추구하는 바가 틀린데 거기에 도의 시선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폭넓게 주고 1단계, 2단계 사업이 지났으니 이제 3단계 사업은 4년 동안 금방 말씀드렸듯이 장수는 식품 창고로서 대한민국의 식품 창고로서 크고 싶다 하면 과감하게 신선 편의 사업과 살림에 대한 사업을 주고 그리고 이제 지난 마이산이나 우리 남원에 대해서도 4년 단위로 이렇게 좀 계획을 좀 폭넓게 세워서 쓸 수 있는 양과 그리고 계획의 질이 좋아지는 그렇게 가는 게 동북권 발전 사업에 기여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합하자면 좀 재량권을 달라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1, 2단계에 비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또 코로나로 인한 사회 환경적인 여러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또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여기에 발맞춘 신성장 사업으로서 각 지역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얘기해 주시죠. 우선 이제 그 녹색 성장 사회, 우리의 저탄소 중심 사회, 또 기후 변화 위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지리산의 친환경 전기 열차를 운행하는 겁니다. 지리산이 기존에 나 있는 그 도로 위에 여름철이면 많은 차량들이 와가지고 거기 내뿜는 공해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로드키라든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말 그대로 친환경 전기 열차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 아주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그 필요한 우수한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친환경 전기 열차 사업을 앞으로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기후 위기의 시대에서 중점적으로 할 사업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드론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 활용센터를 전라북도에다가 유일하게 우리 남원에 선정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비행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행장 부지를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데 앞으로 LX 활용정보센터가 단순한 거기에 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거기에 유치 망라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또 거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드론을 점차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남원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이제 그 일반 산업단지가 없었는데 이제 작년 말에 일반 산업단지 24만 평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에다가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연관 효과가 큰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저희가 특히 친환경 화장품에 대해서 전략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화장품에 관련된 모든 기업이 거기에 모여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상반기에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뭐 화장품 제조기업, 판매기업, 연구기업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화장품이라는 친환경 화장품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 중점적으로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야 할 산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품 중심의 집적화 단지를 만들 계획도 갖고 계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진한 군수님도 얘기해 주신다면요. 지난 상황들. 네, 저희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진안군에서는 홍삼에 대한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 또한 기억력 개선의 효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저희 진안 홍삼이요. 그런데 진안 홍삼은 정관장에 대한 대기업하고 경쟁하기에는 아주 좀 어려운 또 비교 어렵지만 그래도 기능면이나 약 효과 면에서는 아주 우수하거든요. 이미 뭐 홍삼 하면 진안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한 130억 정도를 투자해서 홍삼 집적화 단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홍삼 집적화, 홍삼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작년에 농림부에서 선정이 돼서 홍삼과 곤충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한 관광 분야에서도 저희 아까 우리
이완주 시장님께서 드론 LX 드론을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 남원하고 경쟁해서 저희 진안군이 예, 탈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이 됐는데요. 하지만 우리 진안도 드론 실증 사업에 저희들 또 올해 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앞으로 드론 산업이 이제 좀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각종 드론이 각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드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드론 실증에 꼭 선정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또한 앞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자연과 환경 또한 나라의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앞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도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해서 우리 진안의 자연 환경과 연계를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관광 브랜드로도 이렇게 저희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수는 지금 어떤 준비하고 있나요? 새로운 사업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548 정책이라고 오고 싶고 사고 싶고 팔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548 정책의 큰 틀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안에는 우리 식품 산업에 대한 강군으로 가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즙, 오미자즙, 그리고 양파즙, 뭐 이런 도라지즙이라는 가공의 드링크 사업에 들어가서 우리 사과 농가나 양파 농가나 이런 농산물이 잉여 생산물이 나올 때 도시민들이 건강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즙을 생산해내는 기지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75%가 산입니다. 그래서 임산물에 대한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해야겠다. 뭐 표고, 산나물, 고사리 아주 많습니다. 산에는 보고도 많고 그 산에는 일자리가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AI가 들어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사람이 가서 채취를 하고 사람이 길러야 되는 네. 산악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제에 있지만 종자산업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산악의 종자는 아직 연구소가 없습니다. K 뉴딜 사업에 산악 산림 종자를 유치를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산에 있는 보고들을 다 저희가 종자를 보급하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랍에미리트가 인공위성도 없는 나라가 화성 탐사선을 쐈습니다. 이제 저희는 현재 쫓아가는 사업보다 탄소 섬유에 저희 계북면에 탄소 섬유 공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보다 도전적인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게 장수가 앞으로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100대 과제인 가야문화유산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남원과 장수가 김흥국과 반파국이 함께 가는 가야의 역사, 즉 백두대간에서 동쪽에 있었던 가야가 서쪽이 중심지였다는 역사를 증명해 보이고 그 역사를 넘어가는 그 60년 길이 예전에 서해안에서 소금이 넘어가는 솔트로드였고 우리 장수나 운봉에서 만든 제철이 넘어갔던 아이언로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함께하는 관광지를 60년에다 만들어서 영호남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영호남이 다시 교류하는 그런 관광의 사업에 신성장 사업으로 장수 가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저희 앞으로의 548 정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세 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동북권에서 일궈 나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계신데 그럼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돼서 지역에 일어날 가장 큰 변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크신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춘성 군수님부터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첫 번째는 규모 경제 실현이 되겠습니다. 명삼, 홍삼 직접 과산지를 조성을 통해서 생산과 유통, 판매가 일원화되면서 집중된 시설에 모이게 되면 규모 경제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겠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동북권 발전 사업으로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 농촌 신활력 사업,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진안권 헬스 푸드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홍삼과 곤충, 한방 등 특화 소재를 결합한 경강 기능 식품을 육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 조직도 육성을 하고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관광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진안군에서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온 실증도시 시범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비대면 랜선 관광 실증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지역 내 여러 관광 자원을 계절별로 또 축제도 생중계하고 또 홍보하고 이것을 모바일이나 PC, SNS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또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맞춤형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완주 시장님께서는 남원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남원을 이제 관광 도시라고 이렇게 우리 일컬어 왔는데 사실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시대의 흐름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볼 때 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악관광하고 광활론과 많은 문화 역사 유적이 있는 곳에 시내 원도심 관광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거의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에만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요천 앞에 가로지르는 최신형 집 와이어라든지 또 모노레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시내 관광도 생활 이동권이 굉장히 넓어지고 커지고 과거에서 단순하게 보는 관광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즐기고 맛보고 사고 체험하는 그런 관광대로 아마 우리나라 지역의 한 도시 타운이 전체가 그렇게 자원 요새화되는 지역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 또 와서 거기 가서 신나는 관광 그런 관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산악 관광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가 된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 최초이기도 하고 지리산의 그 아름다운 사계절 특히 겨울철의 설경을 지금은 극히 소수만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만 그걸 이제 만끽할 수 있는데 이제 누구나 정말 청정한 대자연 속에서 내가 아무런 환경 공해 유발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산업 쪽에서 역시 그 산업 제조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단지가 완성이 돼서 그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 화장품의 그 특화 전략 산업이 이제 결실을 맺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도 이렇게 입주 상담하는 그런 기업들이 한 30-40개가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 25개 기업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화장품이랑 다 같은 화장품이 아니고 지리산에 있는 천혜의 그 자연 원료 그 1,400여 종의 자생식물을 원료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양리 성분이라든지 화장품에 대한 그런 특효를 저희가 다 검증해서 기업들에게 그 원료를 공급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국가로부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제조업이 취약했던 분 또 시대의 변화에 맞는 관광산업의 활성화 또 앞으로 이제 미래의 시대의 산악관광 활력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 아마 과거에 남원이 1300년 동안 이렇게 역사에서 중심지에 서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거 영광을 재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지금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수에서는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 갖고 계신지요? 저희는 그 아까 정책 얘기했지만 사고 싶은 장수 농축산물 그리고 팔기 좋은 농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동부권에 있는 농산물이 장수에 모여서 제값을 팔 수 있는 남원의 딸기 그리고 진안의 고추 등이 장수로 모여서 공판을 하고 팔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걸 저장해 놓는 환경 그리고
제값받는 농산물로 인해서 농민들이 행복한 농업 중심 도시가 될 거고요. 특히 임산물에 대한 앞으로 오미자랄지 표고버섯이랄지 다양한 버섯 종류와 나물류가 도시민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혼밥족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밀키트 사업,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먹일 수 있는 사료공장, TMR. 장수는 장수만의 장점을 살려서 건강식품을 요즘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역할을 동부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의 사과, 남원의 사과가 진안의 사과가 합쳐져서 장수에서 대단히 물류단지에서 팔려 나가면 지역이 연계하고 동부권이 한꺼번에 같이 잘 살 수도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저희 장수가 인구가 가장 적은데 지역이 저희가 잘 사는 걸 보여줘야 특례군으로서, 그리고 일자리를 임업과 농업과 축산업에서 만들어내야 앞으로 젊은 일자리들이 소득이 돼야 젊은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돈이 잘 벌고 있는 한우 사업이나 그리고 임업 사업에 투자를 해서 찾아오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하러 오는 그런 장수군을 만들도록 하면 장수가 특례군으로 존속하고 무진장이 3만 이하지만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시대에 발맞춰 가면서 어떻게 보면 뭐 자연의 원료랄지 혹은 역사적 유산이랄지 각 지역에 원래 있던 고유의 자원들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잘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부권 발전이 더뎠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산악지대라든지 이런 지형적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고속도로도 뚫고 철도 연결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쉽게 동부권 지역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과제가 될 텐데요. 지역 차원에서 접근성과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춘성 군수님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동부권의 관문입니다. 진안을 통해서 장수, 무주로 연결되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도 최근에 뚫렸고, 그런데 이제 저희 진안에 들어오는 관문이 접근성이 아주 4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 1997년도에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면서 4차선 도로가 닿는데 완주에서 진안에 넘어오는 그 일명 소태전 고개라고 합니다. 소태전 고개가 그 급격하게 이제 짧은 기간에 도로를 내다 보니까 그 산을 절개를 하고 급경 커브도 심하고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KID에 꼭 예타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저희 동부권에는 진안과 무주와 장수에는 철도가 없어서 접근성이 아주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철도도 꼭 좀 그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진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동부권을 어떻게 보면 주도해 나간 지역이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이 많은 것을 이게 같이 지금에는 그 무주와 남원과 같은 그런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도 저희 진안군이 그 접근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되고 철도가 놓아지면 더 좋은 지역으로 또 부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수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도로의 문제는 그 정책의 사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주 중심의 전라북도 발전 계획이 있다 보니까 금방 전춘성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주를 중심으로 철도가 놓여진 쪽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무주,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등등
이제는 전라북도 내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인프라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고속철도가 꼭 필요합니다. 대전에서 무주, 장수, 함양간을 가고, 그리고 달빛 철도라고 우리 광주에서 대구까지 가는 광주 대구 고속도로에서 남원과 장수가 함께 들어가서 인프라가 있지 않은 지역이 왜 인구가 소멸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뭔가 갖춰주지 않으면 저희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주 중심의 발전을 하려면 특례시보다 중요한 게 전주가 동부권으로 기관을 이전해서 예를 들어서 장수 같은 경우 식품 연구원이랄지 이런 걸 넘겨줘서 전주는 문화 그리고 생활 소비 도시로서 장수나 무진장에서 나왔던 인구가 교육받고 커나가고 병원을 가는 그렇게 선순환돼야 되는 중심이 전라북도에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중심을 전주 중심에서 전주, 완주 뭐 이렇게 합치는 이런 중심에서 나아가서는 14개 시군이 각각 잘 살아야 전주가 잘 살고 180만 명이 무너지고 있는데 전주가 다시 80만이 되고 70만이 되려면 동부권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기본 인프라는 과거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사업 경제성에다가 초점을 뒀기 때문에 어려웠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그 예타 면제라는 제도가 생기고 또 그 예비 타당 공사를 할 때 균형 발전에 대한 그 인자를 거기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우리 남원을 놓고 볼 때는 우선 제가 어제 이제 KTX로 서울을 다녀왔는데 서울 용산역에서 익산까지가 1시간 걸리고 익산에서 남원까지 1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전라선도 빨리 경부선, 호남선처럼 조기에 고속철도화 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전라선 이내에 있는 단체장들이 다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급하고 전라북 도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도로가 이게 종행으로만 되어 있지 새만금이 중축인데 새만금이 서북 쪽에 있고 남원 장수가 이렇게 동남쪽에 있는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지금 가로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새만금에서부터 부안, 정읍, 순창, 남원 이렇게 오는 그 도로를 지금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우리한테 그 갖춰져야 된다. 이런 게 저희가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동부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역을 위해 애써 주실지 세 분 마지막 발언을 한 마디씩으로, 한 문장씩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부터 해주시죠. 우리가 동부권이 같이 모였으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우리 동부권이 각기 개인 플레이를 했다고 보면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연대감을 가지고 같은 사업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연계 사업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각기 그런 노력을 하지만은 동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 아까 뭐 가야 모나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장안산, 지리산, 뭐 마이산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보다 이렇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접근의 노력이 필요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또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런 점을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군수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먼저 네. 하세요. 예, 우리 이완주 시장님과 우리 장경수 군수님께서는 동부권 시장군수 협회장님을 두 분께서는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현재는 제가 협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두 분 시장님과 군수님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세 개 군수님들과 함께 우리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동부권이 서부권보다 물론 앞서갈 수는 없다 하지만 더욱더 뒤처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그 동부권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 동의하고요. 지역 자치 경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에서 나오는 한우, 그리고 진안에서 나오는 홍삼, 남원에서 나오는 딸기가 합쳐졌을 때 경쟁력이 세진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오는 지역 자치 경제를 한꺼번에 같이 할 때 로컬 푸드 매장도 완주나
이런 지역에서 한 군데서 나오는 농산물보다는 동북권이 모여서 나오는 지역 자치 경제가 앞으로 동북권 발전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낙오와 소외가 희망과 환대로 바뀌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이 이를 가능케 하는 리더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는 그에 화답해 신뢰와 기대로서 기능하길. 그래서 동북권이 성공의 신호탄을 꼭 쏘아 올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